갑시다. 1번부터 가봅시다. 외려서 1번이에요. 1번 했지 않았어요? 아, 1번 했나? 몇 번까지 했지? 그때 이제 7번부터는 아, 7번부터? 오케이. 7번부터 가봅시다. 또 갈래적 특성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 갈래 같은 경우에는 교수 갈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 갈래다라고 얘기했었고, 형식상의 어떤 제한이 굉장히 적습니다. 형식상의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교훈을 전달해야 된다. 요 얘기까지. 요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시겠지? 작가의 개성이 가장 나타나며 정서적 감동을 강조하는 서정갈래 특징이 아니겠죠? 서정갈래는 우리 시였습니다. 4번에. 서정갈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와 같습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1번, 경험과 깨달음, 제한이 없다. 맞고요. 3번,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 다음에 교훈 전달까지. 경험, 깨달음, 인생관, 개성, 그 다음에 그 밑에 설, 기, 수필, 이런 거 우리 다 했었지? 학습활동에 기억나시죠? 외려, 설, 그 다음에 무슨 이문원, 노종, 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훈을 전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가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생은 처음부터 외당락이라는 소문이 퍼지도록 조작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1번에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부터가 틀렸지. 처음부터가 틀린 말이겠죠. 그럼 올바르게 바꿨으면 뭐라고 얘기하셔야겠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했어? 오해를 했죠? 사람들의 오해로 비롯됐다가 이후에 이제 다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후에 다른 지방을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쳤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사람들은 외당나기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번에서 틀린 거는요, 직접 확인이 틀린 거겠지. 직접 확인이 아니고요. 그럼 올바르게 바꾸면은요, 여기 있는 하생의 거짓말, 하생의 거짓말에 관심을 가졌다. 요렇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하생은 자신의 말이 외당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말했다.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말했다가 아니죠. 처음에는 뭐 했니? 숨겼죠?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가 틀린 거였지. 되셨죠? 그래서 얘를 또 올바르게 바꿔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았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음. 그래서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4번. 이름만 듣고 외당나기가 특별한 말이라고 믿고 사려했다. 그쵸? 답은 4번이 되시겠고. 5번. 하생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속일 의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속일 의도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낚인 거지. 그래서 얘도 좀 올바르게 바꿔보면은 이후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 요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봅시다. 글쓴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글쓴이 이제 인식이 주체인 자아겠지. 글쓴이를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예스. 맞고요. 맹목적이다. 이것도 우리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맹목적이다. 그 다음에 3번. 겨냥돼지 이야기를 통해 평판이 항상 신뢰할 만하다. 절대 아닙니다.
평판이 항상 신뢰 가능하다. 절대 안 돼요. 그럼 얘는 무엇으로 반박했어? 평판은 항상 신뢰를 할 수 없어. 이유는 겨냥대지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겨냥대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곡이 들이미니까 어때? 사람들이 구분하니 못하니? 못하죠?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한다. 4번 고사, 구체적 사례 제시, 그 다음에 교훈 전달. 예스. 실제가 평판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고요. 10번 가봅시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실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그쵸? 밑에를 이제 보면은 이거를 골랐다? 진짜 사커킥. 11번 1번 봐볼까?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여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얘기여서 서정갈래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몇 번? 11번이죠. 1번은요. 서정갈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서를 표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상징적이고 추상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굳이 갈래를 좀 따져보자면은 서정갈래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 서정갈래.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뭐 세계의 자아와 이런 것들도 들어갔었죠. 이런 거에 들어갈 거고. 4번 단순 사건 서술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데 집중한다. 여기 있는 이제 사실 전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많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문학의 어떤 갈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팩트 전달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사물을 의인화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의인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 안녕. 일단 여긴 안 돼. 절로 가야 돼. (12번) 가봅시다. 하생은 다리가 절고 외형이 좋지 않은 말을 시험 삼아 길러보았다. 그쵸? 그래서 당나귀. 2번 말을 기른 후 말의 능력이 개선되어 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한다. 그쵸?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 3번 처음부터 입안이 외당나이로 생각했니?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였어? 이름 없는 그냥 말이었죠. 4번 약 1년이었고요. 말의 성이 돋보였다. 예스. 13번 또 나오죠? 설의 형식이다. 좀 체크해볼까? 설의 형식. 1번에서는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설이다. 요거 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수필, 고전에서의 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글의 소재가 된다. 그쵸? 왜? 일상생활과 뭐하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꺼내. 뭐해? 멍 때리고 있어. 죽을래? 3번 허구적 인물이 아니겠죠? 허구적 인물은 어디에 들어가? 서사갈래에 들어갑니다. 허구적 인물. 그러면은 이거 올바르게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래? 실제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지. 왜? 수필이잖아? 그쵸? 실제로 있었다라고 바꾸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발상과 표현에서 개성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지. 어디 있어? 개성.
그 다음에 5번 정해진 형식이 없고 자유롭다. 자유롭다 좀 체크해 놓읍시다.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어? 수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14번 외당락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적절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의 실제 능력보다 외국산이라는 거, 그래서 브랜드에다가 주목한다 이런 얘기겠지. 거의 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2번 객관적 판단 안 내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만 듣고 판단해. 이거 일본산이에요 하면서 좋아했고요. 진실인지 먼저 검증 안 했고요.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자 흥미를 잃었다가 아니지. 외당락이라서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일본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이 팍 샌 거지. 사실을 밝히니까 어때? 말을 사고 싶어 하니?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너무 쉽다. 15번 계속 나와요. 교수갈래 특징 계속 나온다. 삶의 경험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수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지. 그러면 2번 봅시다.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5번 너네 이런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는요, 운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정갈래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아. 서정갈래 되시겠죠? 15번이야. 그 다음에 3번 인물 간의 갈등과 사건 전개를 분석한다. 3번 같은 경우에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 서사갈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사갈래에 들어갑니다. 되시겠죠? 4번 인물의 성격과 말투를 중심으로 극적인 요소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선지로만 보면은 굉장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얘기해 줄게. 여기서 말하는 극적인 요소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들고요, 집중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야. 주목하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든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제 서사갈래에서, 특히 서사갈래예요. 서사갈래에서 긴장감을 높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얘도 역시 뭐야? 서사갈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성격과 말투라고 나와 있지? 그 부분도 성격과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어떤 인물의 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캐릭터, 이런 것들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되시겠지? 5번 상징적 시어와 비유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상징적 시어, 비유적 표현. 얘도 전부 다 어디 들어가겠어? 서정갈래에 들어가겠지. 됐지?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16번에 이제 A번 보시면 동계거사라고 나와 있어요. A번에 동계거사. 이것도 그때 얘기했었습니다. 이 동계거사 같은 경우 뭐였어? 글쓴이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글쓴이 자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글과 어떤 거리감을 유지한다. 이런 말 했었지. 독자들로 하여금 글과의 어떤 거리감을 형성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객관화 시키는 것을 통해 교훈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되셨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번이 이제 1번이 맞는 거겠지. 자신을 뭐한다? 객관화한다. 맞는 말이겠고요. B번 소자첨이라고 나와 있어요.
B번에 소자첨. 여기 있는 소자첨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런 거겠어? 겨냥지방의 돼지가 맛있다더라 하면서 겨냥돼지 사오라고 오더한 얘기죠. 겨냥돼지를 사오라 명령한 사람이에요. 됐니?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고사를 인용하고요. 고사를 인용한다. 그래서 고사를 인용하는 효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고사를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생겨? 설득력이 어떻게 돼 있어? 높아지겠지? 자세한 서술을 통해, 자세한 예시를 통해 설득력을 부여한다. 됐지? 칠판 봐. 너가 그걸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칠판을 봐. 10번 보세요. 적토와 같은 준마라고 나와 있어. 여기 있는 적토는요, 너네 삼국지부 하셨으면 아실 거야. 적토마 들어보신 적 있지? 적토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삼국지에서 여포가 끌던 말이에요. 삼국지에서 여포가 끌던 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성능이 좋고요. 엄청 빨리 달리고, 그래서 며칠 만에 막 이제 몇백 리, 몇천 리를 달려간다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어떤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옛날 이제 고사를 인용했다. 역사적으로 어떤 유명한 말입니다. 요런 것까지. 되시겠죠? 그 다음에 D번 보세요. 황도와 같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산만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노기, 황도 이런 것도 있지. 그럼 D번도 역시 어디에 들어가는 거 있어? 성능 좋은 말에 들어가는 거 있지. D번에 황도. 얘도 역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 적토랑 황도랑 대부분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야, 포르쉐냐 람보르기니냐 그냥 그 차이예요. 적토는 포르쉐고 황도는 람보르기니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 것도 하면 돼. 시험 문제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지 뭐. 그냥 그냥 읽어보면 알아. 아니 3만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노기, 황도와 같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그럼 그냥 성능 좋은 말이란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응. 성능 좋은 말. 근데 그 4번 보시면은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겠어? 천성이겠죠, 천성. 거기 나와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는 천성과도 같겠지. 그냥 문을 열까? 너무 덥다. 홀리몰리하게 덥다. 그쵸. 에어컨 시험만 안 나와요. 에어컨이 마탱이가 갔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먹든가 말든가. 뜯어.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치자와 밀랍으로 꾸며서 5만금에 팔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잠깐만. 2가 두 개나 있네요. 2랑 F. 노나라의 의원이 편작의 면성을 빌렸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편작. 그래서 그 편작이 역시 이제 유명한 명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한 명의. 그 비슷한 게 이제 화타가 있지, 화타. 너네 화타는 들어봤니, 혹시? 아니요. 젠장? 에어컨 꺼줘. 화타. 여기는 화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이제 삼국지에서 관우가 이제 그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팔모가지가 거의 나갔어요. 근데 이제 화타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이제 째가지고 화살을 뽑아내고 독을 제거하고 그랬던 이제 사람이거든. 되게 유명한 어떤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관우의 그거 한 사람이에요. 관우 그 독화자. 독화살 뼈 발라내가지고 살 째가지고 막 했던. 뭔지 알아요. 근데 바둑 두면서 이제 막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다더라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화타가 와 저 엄청난 상남자다 해가지고 박수를 쳤던 유명한 썰이 있죠. 17번 가봅시다. 이거 학습 활동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외려설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17번 가봅시다.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메이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은 신뢰를 가졌고요. 신뢰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건 싸구려 내지 불량품이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래서 17번의 보기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야?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 신뢰. 그래서 이게 상품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되시겠죠? 1번 봅시다. 그럼 이거 뭐야? 윗글에 글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브랜드를 신뢰 여부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외당나기의 무엇만을 중시하는 거, 이름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겉모습, 외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브랜드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17번에 있는 보기를 윗글에 글쓴이가 비판한다면 평가한다면 어떻게 했어? 비판하겠지. 맞니? 비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성비가 좋은 식품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그 품질 역시 낮을 것이다. 안 돼. 글쓴이가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제품의 품질과 무관하게 제조사만 보고 선택하는 태도는 실질을 중시하는 게 아니지 겉모습만 중시하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식품은 좋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한 이름을 받지 못한 대상과 다르다가 아니라 뭐겠어? 같다. 5번 싸구려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그 어떤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뭐야? 문제가 없다죠. 성능만 좋으면 오케이지. 됐니? 퍼포먼스만 좋으면 돼. 18번 이런 것도 이제 너네 시험 문제에 좀 종종 나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작년, 재작년 이제 시험 문제들을 보면은 요런 어떤 느낌의 살짝 가벼운 느낌? 가벼운 수준의 어떤 느낌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비슷한 가치관, 글쓴이와 비슷한 가치관이란 얘기는 잘 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글쓴이와 비슷한 가치관이라는 얘기는 주제의식이 어떻게 똑같냐? 주제의식을 묻는 겁니다, 얘는. 그럼 주제의식 한번 얘기해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하나 들어갈 거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름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름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 와, 오자마자 죽을래? 진짜 싹커킹 마렵게. 싹커킹 마렵게 만드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능이 좋으면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어떤 이름을 붙여도 성능만 우수하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됐니? 그럼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1번 브랜드가 유명한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다. 얘는 겉모습만 보는 거죠.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친구가 쓰는 물건이 좋아 보여 따라 산다. 주체성이 없지? 3번 직접 비교해서 신중하게 선택한다. 예스. 값이 비쌀수록 품질도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 안 돼? 유행하는 물건이면은 품질 관련해서 구매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주체성. 그쵸?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들어가야겠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가능하시겠지?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19번 가봅시다. 펜을 잡아라. 넌 지금 와가지고 뭔데? 토크 콘서트 들으러 왔니? 하징의 말은 좋은 말이었다. 일단 발문부터 읽읍시다. 윗글에 현대적 의미를 고찰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그 부분 체크해놔봐. 현대적 의미.
그럼 현대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고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에서 적용해보자 이런 의미겠지. 되니? 의미를 재발견하자. 되셨죠? 의미를 재발견하자. 그럼 가봐. 하징의 말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외당락이라는 이름에 속아 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파는 쪽의 입장에서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속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에 속아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야. 그런데 하징의 속임수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 부분 체크하셔야겠죠? 모두에게 이득이 돼. 왜 그러겠어? 이름만 속인 것 뿐이지 실제 성능은 어떠니? 똑같죠? 오히려 그냥 더 멀쩡하지.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명은 이를 사실상 속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조기명은 이 글의 글쓴이 얘기하는 거지. 속임수를 권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가 중시한 거는 뭐다?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능력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지. 실질적 능력과 가치가 중요하다. 되시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시겠지. 되니? 문제 없습니다. 쉽죠? 저거는 약간 QCY에다가 QCY 이름 쓰고 버즈 붙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지. QCY인데 이거 버즈예요. 이게 얘기했는데 그러네? 성능 좋은데?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게 보니까 헤드셋이나 이어폰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막 케이블 하나에도 겁나 비싸더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음악 이제 앰프라 해야 되나? 앰프 같은 이제 연결 케이블, 그다음에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막 300만 원짜리 있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브리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지금도 유명한데, 요게 이제 음향기기 중에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막 음악 듣는 거 취미이신 분들은 브리츠 스피커로 들어야 음질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냥 나는 솔직히 맡기여가지고 2만원짜리든 200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든 그냥 구분이 안 가요. 그냥 물론 이제 좋은 헤드셋은 소리가 좀 더 깊기야 하겠지. 웅장한 맛이 있긴 하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또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 비싼 거 한번 경험하면 싼 걸로 못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게임 모니터 같은 거 있지. 게임 모니터도 막 벤큐 모니터 있고 막 하잖아. 근데 고주사율에 엄청 좋은 막 240Hz 막 이런 거 막 딱 쓰다가 갑자기 PC방 모니터로 돌아가면은 적응이 안 된대. 눈이 이제 적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잘 모르겠어. 난 그런 거 비싼 거에 별 관심이 없어. 눈으로 앞에 보이는 거는 브랜드가 붙는 거 안 붙는 거에 약간 확실히 다른데 듣거나 약간 좀 볼 수 없는 그치. 거는 잘 몰라서 또 약간 실질적이니까.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어. 난 그래서 제일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티셔츠에 아디다스 박혀있다고 4만 원 얼마씩 받아먹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구찌도 막 10만 원. 그냥 구찌로 그냥 나 구찌예요 막 소리 지르고 있잖아. 막 티셔츠들 보면은. 그 다음에 막 트레이닝복 같은 것도 보면은 구찌 온 팔뚝에 다 구찌 다 구찌예요 빼 막 이런 소리 지르는 느낌. 진짜 와닿지 않아요. 그거 산다는 게 자랑하고 싶다는 거 맞아. 스웩이지 스웩. I have enough money. 니들 없지 뱅이야. 나는 휠라가 제일 좋아. 휠라. 브랜드. 브랜드 이름이에요. 힐러를 몰라? 휠라를 모른다고? 어디 무인도에 살다 왔니? 이거 무인도 수지? 이거 조난당했냐? 나이였어요 나이가. 옷이나 입는 거 나도 아무 옷이나 입어. 주변 있는 거 20번. 그래서 외려설 금방 끝나죠 벌써? 벌써 25번까지 여성제도 안 남았어요. 개꿀띠. 유형호 나왔잖아요. 아이, 이런 건 유형은 쉽지. 아니 쉬운 데 많잖아. 똑같이 25문제일걸?
다 25문제. 20번 주제. 와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 20번 주제 뭐예요? 브랜드에 쉽게 넘어간다. 비판하는 태도, 이름을 중시한다. 22번 그래서 답몇 번인데? 20번. 20번 1번 21번 1번 답그 뒤에 있잖아. 22번은 이건 뭐예요? 22번은 4번 21번에 1번 22번인데. 22번에 4번 22번에 4번. 동계거사는 겨냥되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 하생이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지. 하생을 비판하지 않죠. 23번 실질과 관계없이 좋은 일을 붙이는 것을 사람들 기만하니 성능 좋으면 오케이라니까. 24번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3번만 좀 체크해놓을까? 비유와 상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24번입니다. 24번. 이성의 3번 봐봐. 비유와 상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거기 뭐라 나와 있어? 풍자적으로 뭐 한다? 비판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알고 계십시오. 풍자적으로 비판한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 풍자라는 얘기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고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고 플러스로 빗대어 표현하다.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빗대어 표현하다. 근데 여기에선 빗대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니? 고사를 인용하거나 빗대어 표현하잖아요. 고사 인용. 그 다음에 뭐 하생의 예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설득력을 높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설득력을 높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얘는 수필이잖아. 얘는 수필이잖아요. 됐니? 1번 봐봐. 경험이나 성찰을 바탕으로 교훈 전달한다. 교술 관례죠.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쵸? 글쓴이가 직접 겪은 일이나 누가 겪은 거야? 하생이 겪은 일이지. 그래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 한다. 걔에서 어때? 거리감 두지. 맞아? 그래서 2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객관화된 자기 자신을 통해 거리감을 두려 한다. 아까 했던 거 어디니? 요거 때문에 그런 거겠지. 제3자의 시각에서 본다. 되셨죠? 4번 구체적 사례. yes. 설득력 이해되고요. 교훈적 내용 yes. 체험과 성찰 yes. 됐지? 25번 가봅시다. 이것도 우리 이제 학습활동에서 했던 내용이지. 값싸고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으로 인식됐던 PB 상품은 최근 유통업계 매출을 견인하고 있고요. 브랜드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PB 상품은 MB 상품화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뿐더러 품귀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그럼 PB 현상 같은 경우에는 PB 같은 경우는 가성비 있는 제품이다 이런 얘기고, CU나 아니면 뭐 세븐일레븐에서 출시하는 그런 제품들이겠지. 되니? 그럼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브랜드에 어떤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지. 현재의 사람들은 제품의 실질적 성능, 실질적 효능을 중시한다. 요거 잡으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돼요. 이 브랜드보다 제품의 품질을 중시한다. 맞고, 유명세보다 실질적 가치 yes. 외당나기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지. PB 같은 경우엔 뭐예요? 실질적인 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외당나기를 중요시 여기는 것과 다르지. 답 3번이고요.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yes. 소비 가치관이 변한다. yes. yes. 빠르죠? 이제 우투도 영투도 우덩크 드러라미 가봅시다. 쌤,
쌤 1번 쉬운 문제예요. 어? 1번 쉬운 문제예요. 1번? 네. 어떤 거? 우영 1번이요. 우영우 1번? 그래요? 어렵다고? 아니 어렵다기보다 헷갈린다. 헷갈리게. 다 할 거야. 몇 시니? 이거 한 50분 됐을 거예요. 벌써? 벌써 50분이야? 50분이야? 그럼 잠깐 끊었다 갈게요. 아 더워요. 그러니까 나도 더워서.